안녕하세요. 유목민들이 자신의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동침하게 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했을까요? 유아 사망률이 높은 유목민들은 아이가 병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유목의 전설 5편은 유목민들의 과객혼과 사랑, 민간 의술입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아내를 빌려준다던데 이런 질문을 심심찮게 받습니다. 몽골에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어떤 경로로 이 지엽적인 일화를 알아내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묻는지 신기합니다. 과객혼이라 불리는 이 일화는 고립된 오지의 일부 부족들 사이에 있었던 풍습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과객혼은 에스키모나 인도, 시베리아의 일부 부족 사이에도 있었다 하니 유별날 일은 아닙니다. 티벳의 고산에 사는 유목민들은 형제가 한 아내와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소금이나 곡물, 차를 구하기 위해 차마고도로 야크나 말을 몰고 가느라 반년 넘게 집을 비우는 여건에서 형제가 번갈아가며 남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아내를 얻어 살림을 차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합니다. 혼례의 형식도 생존의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지라 그 색다름을 두고 함부로 논할 일이 못 됩니다. 몽골의 과객혼도 오래전의 일로 현재는 있을 수 없으며 예전에도 몽골의 일부 오지에 유목민들 사이에 있었던 풍습이었답니다. 대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역 상인이나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장의 허락을 얻어야 했답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동침은 동의됩니다. 결정이 되면 남편은 말을 타고 멀리 나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안주인은 낯선 이방인과 동침합니다. 때로는 당시 지식인이자 존경받는 승려가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는 초야권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과객혼은 고립된 유목민의 처절하고 슬픈 생식 관례였습니다.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농담으로 물을 일이 아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농경 정주민의 습속과 달리 유목민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제한된 초지와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멀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은 다른 부족의 여자를 지참금을 주고 신부로 맞아들이지만 가난한 유목민들은 혼기가 되어도 신부를 얻기가 어려웠답니다. 이럴 경우 여자를 훔쳐오거나 약탈혼, 가까운 곳에 여자를 배우자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인근의 유목민들은 따지고 보면 사촌의 오촌경으로 근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친혼은 생물학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았습니다. 한때 스코틀랜드의 문필가 로버트 체인버스를 위시하여 서구의 의학계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근친혼에 의한 몽골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한동안 서구의 학계에 정설로 받아들여졌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근친혼의 폐해를 알게 된 유목민들은 외간 남자에게 아내를 내어주어 건강한 형질의 후손을 얻으려는 관습이 생긴 듯합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처용가를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이런만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 되었다만 빼앗긴 걸 어찌하리꼬. 유교 문화의 토양에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죠. 역신이 감동한 처용의 너그러움도 유목문화가 지닌 관용과 공생의 특질과 있다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례의 형식도 사는 형편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니 우리와 다르다고 그것을 섣불리 윤리적 잣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폄하하여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때 초원이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히식스가 70년대 초에 발표한 초원의 사랑과 초원의 빛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뜨거운 그 입술, 흐느끼던 그 숨결,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저 푸른 초원에 못다한 사랑이 마지막 잎새 되어 흐느낍니다. 라는 후렴구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초원은 다시 가요계에 호명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로 시작되는 남진의 님과 함께는 지금도 노래방에서 즐겨 불리는 국민 애창곡이지요. 초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초원이 선망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초원은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원초적 감성인지도 모릅니다. 푸른 초원에서 나누는 뜨거운 입술은 그런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조용남이 부른 불 꺼진 창이라는 가요가 불을 켜고 할 수 있는데 왜 끄냐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던 시절에 어떻게 잊지도 않은 초원에서 흐느끼는 숨결은 허용되었는지 불가해한 일입니다. 유목민의 사랑은 초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의 계르 앞에 투마갈이라는 올가미 장대를 세워둡니다. 사랑의 여인을 포획하려는 표시일까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여인도 말을 타고 초원으로 나가 올가미 장대를 세워두고 사랑을 나눕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은 주로 나담이나 마유제 같은 축제에서 교제의 기회를 얻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두 집안이 나서서 정식으로 혼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혼례는 중매장이를 내세워 두 집안을 오가며 혼담을 주고받아 결정되죠. 신부감을 정할 때는 나이와 성격, 바느질 솜씨, 건강을 주로 살펴본답니다.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데 양의 머리를 삶아 신랑에게 대접하는 게 특이합니다. 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상징하는 음식이라 합니다. 우리의 전통 혼례상에는 닭이 올려졌는데 암탉처럼 자녀를 많이 낳고 수탉처럼 회를 치며 처자를 잘 지키라는 뜻이라 합니다. 닭 대신에 양이지만 가축을 혼례상에 올려 앞날을 기원하는 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신랑감이 처가로 들어가 대릴사이 노릇을 하였는데 금품으로 대신하여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함진압이나 신랑을 거꾸로 매다는 통과 의례들은 우리의 혼례 풍속과 비슷합니다. 부족에 따라 신랑의 기지와 재치를 헤아리는 문답의 의례가 있기도 하지요. 이는 요즘 우리의 결혼식에도 사회자가 신랑을 앞에 세워놓고 짓궂은 질문으로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과 비슷한 의례입니다. 이혼은 쉽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은 사회적 흠결로 여겨졌습니다. 이혼한 여성을 머리를 하나로 묶고 친정으로 돌아와 지냈는데 주변의 구설에 오르내려야 했답니다.
고립된 초원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질병이었죠. 병원이나 의사가 없으며 있다 해도 멀리 떨어진 유목민들은 민간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갓난아이가 귀를 앓으면 엄마의 소변을 아이의 귀에 조금씩 넣어 치료했답니다. 이가 아플 때는 낙타의 오줌을 바르면 앓터니가 쑥 빠진다고 합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깨어 울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는 숟가락에 양초를 놓고 난로 위에 돌려 녹은 촛농을 찬물에 떨구면 그 위로 원인이 되는 사람의 형상이 떠오른답니다. 이럴 경우 난로에 소금 알갱이를 넣어 탁탁 튀는 소리가 날 때 아이를 안아들고 호래, 호래, 호래라고 주문을 외며 난로 위로 3바퀴를 돌리면 아이가 안정을 찾아 곤히 잠든다고 합니다. 몽골 친구 볼로르마의 막내딸을 처음 본 날 아이가 자다가 놀라 깨어나 울었답니다. 그래서 위에 소개한 방법을 썼더니 물 위에 사자털 같은 머리를 한 내 형상이 떠올랐다 합니다. 믿지 않을까봐 사진까지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민간 처방은 왕가에도 쓰였습니다. 정적들을 피해 유목민에게 맡겨진 황금 왕자는 몹시 병약했답니다. 그를 살린 것이 바리아치라는 유목민들의 정골 치료술이었습니다. 병들을 악귀가 가져온다고 믿었던 유목민들은 게르문 위에 이빨이 날카로운 타이맨이라는 물고기의 머리나 고슴도치 껍데기, 늑대의 발톱을 메어둡니다. 엄나무 가시를 문지방에 메어두던 우리의 풍속과 비슷합니다. 귀신이 잘 잡아가는 아들은 딸처럼 머리를 길러 귀신의 눈을 속였습니다. 아들은 3살이나 5살이 되면 사슴이 우는 가을에 머리를 깎아주고 딸은 2살이나 4살이 되는 여름에 잘라줍니다. 이런 풍습을 보가 오람다흐 차가르라고 합니다. 이때 자른 베넷머리는 잘 두었다가 아이가 병이 들면 머리맡에 두어 낫게 했답니다. 귀신을 속이는 이야기는 설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귀신이 제 하인에게 일렀지요. 날이 어두워지면 부부가 싸우도록 만들겠다. 부인이 화가 나서 아이를 안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아이를 훔쳐 달아나라. 과연 그날 밤에 부부는 크게 싸우고 귀신이 이른 대로 부인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이의 코에 검댕을 바르고 게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하인은 아이를 훔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화가 나서 야단을 치자 하인이 이리 말했습니다. 부인이 나오긴 했는데 아이는 없고 토끼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는 코가 까만 토끼에서 나온 민담인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어두운 밤에 나다니는 걸 꺼린답니다. 지금도 밤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아이의 미간이나 코에 검댕을 바르고 나가 귀신을 속인다고 합니다. 이를 하르할장 톨라이라 합니다. 고립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경험으로 얻은 지혜가 엿보이는 풍습들입니다. 오늘은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과객혼과 아이들에 대한 병이 났을 때 쓰는 민간 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를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